김정은의 노는 만큼 성공한다에는 이러하나가 나온다. 두 농부가 있었다. 수확철이 되어 두 농부는 함께 벼를 뱄다. 한 농부는 쉬지 않고 벼를 뱄고 다른 농부는 중간중간 논두렁에서 쉬었다. 그런데 일이 끝난 후 보니 일한 농부보다 쉬어가며 일한 농부의 수확량이 더 많았다. 쉬지 않고 일한 농부가 물었다. 아니, 쉬지 않고 일한 나보다 자네의 수확량이 더 많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러자 쉬어가며 일한 농부가 말했다. 쉬는 동안 나는 낫을 갈았다네. 일손을 놓고 잠시 쉬는 건 게으름이나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해 꼭 필요한 멈춤이고 가장 우아하게 시간을 버리는 것이다. 살아온 날만큼 살아갈 날이 남아있는 인생 후반전 초입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갖춰야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영혼의 양식 또한 중요하다. 영육을 두루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준비물을 갖출 때 인생 후반전이 더 편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것처럼 잠시 멈추고 바라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크던 작던 간에 그렇게 발견한 것들은 내 남은 삶의 소중한 양식이 되어줄 것이다. 노자는 말한다. 내가 환난을 당하는 건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내게 무슨 환난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하를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겐 가히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천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천하를 맡을 자격이 있다. 노자에게서 개인은 천하보다 우선한다. 내가 없으면 천하도 없고 내 몸뚱이가 없으면 만사휴회라는 게 노자의 생각이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매우 평범한 진리인데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았다. 내가 아니라 타인의 기준으로 세상을 봤기에 내 사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었다. 남이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했지. 내가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동안 부족했던 마음의 품을 넓히는 방법과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깨달았다. 그런 경험은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줄 테다. 혹 일이 생겨 스텝이 꼬일 수도 있겠지만 개의치 않을 것이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쓰러졌을 때 가장 좋은 해결법은 일어서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그게 무척 힘들었는데 이젠 별것 아닌 게 되었다. 쓰러졌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길을 간다. 쓰러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앞을 향해 가다 보면 또 다른 길을 만날 것이다. 그 길을 따라 다시 걸을 것이다. 걷다 보면 그 길이 삶의 도가 될 것이다. 노자는 말한다. 명성과 몸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몸과 재산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큰 병인가? 지나치게 좋아하면 크게 낭비하고 너무 많이 쌓아두면
크게 잃는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으니 오래오래 삶을 누리게 된다. 봄, 여름을 지나 가을에 접어들면 왕성하던 식물들에서 물이 빠지고 단풍이 들기 시작하듯 사람의 신체도 나이 50을 넘어서면 서서히 물이 빠진다. 그럴 때 마음만 앞세워 성성한 시절처럼 행동하다간 화를 당하기 쉽다. 사람마다 정도와 결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로 인생 후반기에는 삶의 무게중심을 공성보다 수성에 두는 게 현명하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 걸음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그랜드 캐니언의 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벼랑 끝에선 걸음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한 걸음만 더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다가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한 걸음 더 하다가 평생 쌓아 올린 명성과 재물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사례를 얼마나 많이 보는가. 만족할 줄 몰라 치욕을 당하고 적당할 때 그칠 줄 몰라 위태로움에 처했다. 노자는 말한다.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들이 효성과 자애로움을 회복할 것이다. 기교를 끊고 이해관계를 버리면 도둑이 없어진다. 소박하게 살고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라. 노자에 따르면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는 게 도에 더 가까운 삶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말한다. 항상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사실 매우 적은 것들이다. 삶의 반환점을 돌며 지난 날을 돌아보니 실제로 그렇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가진 게 많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게 적다고 덜 행복한 것도 아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가진 게 적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갖고 싶은 걸 모두 갖고 쾌락을 향유하며 부를 축적해보지만 돌아서면 텅 빈 마음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삶의 의미인데 소유물이나 쾌락, 돈에선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식물원이 아름다운 건 식물원이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식물원이 내 소유라면 나는 그 아름다움을 한순간에 잃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까라는 세속적 욕심이 앞서 식물원의 자연을 예전처럼 즐길 수 없을 것이다. 식물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식물원의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것이다. 노자는 말한다. 훌륭한 무사는 무용을 드러내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훌륭한 승자는 맞서지 않는다. 훌륭한 고용이는 스스로를 낮춘다. 이를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용인의 힘이라 하고 하늘을 짝으로 삼는 지극한 일이라고 한다. 다른 닭이 소리를 질러대고 도전해도 움직이지 않아 마치 나무로 만든 닭과 같다고 해서 목계라고 불리는 싸움닭은 냉정한 승부사를 상징한다. 어느 분야에서든 경지에 이른 사람은 힘을 함부로 뽐내지 않는다. 칼을 칼집에 넣은 채 상대에게 무언의 힘을 보여줄 뿐 먼저 칼을 뽑지 않는다. 상대가 깐죽거리며 싸움을 걸어와도 목계처럼 초연한 마음으로 냉정함을 유지한다.
잘 싸우는 사람은 상대가 도발적으로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욕을 하며 화를 북돋워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 때를 기다리다가 상대의 허점이 보일 때 일거에 공격해 승부를 끝낸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선 가진 걸 모두 걸고 승부수를 던지는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승부수가 통하려면 태산처럼 장중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지간한 변수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목표에 전념할 수 있다. 노자는 말한다. 비움이 지극하면 고요하고 돈독함을 지킬 수 있다. 영원한 걸 알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면 공평해진다. 하늘은 곧 도가 되고 도는 영원하니 죽는 날까지 위태롭지 않게 된다. 자신의 일을 타인에게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건 스스로 너그럽고 공평하다는 증거다. 마음의 품이 넓지 못하면 타인을 믿지 못하고 일을 맡기지 못한다. 이 일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오만함의 발로다. 타인을 나와 대등한 인격을 가진 성숙한 존재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아는 사람 중 최고의 위임 전문가는 세종이다. 세종은 능력이 출중했지만 오만하지 않았다. 그는 아랫사람들을 믿었고 국정을 신하들에게 위임했다. 인재를 뽑았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면 뽑지 않는다라는 세종의 인재관은 오늘날 글로벌 기업의 CEO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세종은 신하들과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국정의 가닥을 잡은 후 세부적인 실무는 그대들이 알아서 전장하라 라며 각 분야의 팀장급 신하들에게 맡겼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허물이 있어도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탓하지 않았다. 특히 밤낮으로 오랑캐를 대적해야 하는 국방 분야에선 위임과 면책의 범위를 대폭 확대시켰다. 황희는 나흔이 될 때까지 국가에 헌신했고 김종선은 60이 넘는 나이까지 변방을 꿋꿋하게 지켰다. 성격이 꼼꼼하다는 것과 책임감을 가진다는 건 일면 통하는 지점이 있다. 하지만 그게 내 삶에 투영될 때 나를 옥죄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종의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면 이제는 마음의 품을 넓히고 비움으로써 이를 수정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김정은의 노는 만큼 성공한다에는 이러한 화가 나온다. 두 농부가 있었다. 수확철이 되어 두 농부는 함께 벼를 뱄다. 한 농부는 쉬지 않고 벼를 뱄고 다른 농부는 중간중간 논두렁에서 쉬었다. 그런데 일이 끝난 후 보니 일한 농부보다 쉬어가며 일한 농부의 수확량이 더 많았다. 쉬지 않고 일한 농부가 물었다. 아니, 쉬지 않고 일한 나보다 자네의 수확량이 더 많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러자 쉬어가며 일한 농부가 말했다. 쉬는 동안 나는 낫을 갈았다네. 일손을 놓고 잠시 쉬는 건 게으름이나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해 꼭 필요한 멈춤이고
가장 우아하게 시간을 버리는 것이다. 살아온 날만큼 살아갈 날이 남아있는 인생 후반전 초입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갖춰야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영혼의 양식 또한 중요하다. 영육을 두루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준비물을 갖출 때 인생 후반전이 더 편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것처럼 잠시 멈추고 바라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크던 작던 간에 그렇게 발견한 것들은 내 남은 삶의 소중한 양식이 되어줄 것이다. 노자는 말한다. 내가 환난을 당하는 건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내게 무슨 환난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하를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겐 가히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천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천하를 맡을 자격이 있다. 노자에게서 개인은 천하보다 우선한다. 내가 없으면 천하도 없고 내 몸뚱이가 없으면 만사휴회라는 게 노자의 생각이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매우 평범한 진리인데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았다. 내가 아니라 타인의 기준으로 세상을 봤기에 내 사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었다. 남이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했지. 내가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동안 부족했던 마음의 품을 넓히는 방법과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깨달았다. 그런 경험은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줄 테다. 혹일이 생겨 스텝이 꼬일 수도 있겠지만 개의치 않을 것이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쓰러졌을 때 가장 좋은 해결법은 일어서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그게 무척 힘들었는데 이젠 별것 아닌 게 되었다. 쓰러졌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길을 간다. 쓰러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앞을 향해 가다 보면 또 다른 길을 만날 것이다. 그 길을 따라 다시 걸을 것이다. 걷다 보면 그 길이 삶의 도가 될 것이다. 노자는 말한다. 명성과 몸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몸과 재산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큰 병인가? 지나치게 좋아하면 크게 낭비하고 너무 많이 쌓아두면 크게 잃는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으니 오래오래 삶을 누리게 된다. 봄, 여름을 지나 가을에 접어들면 왕성하던 식물들에서 물이 빠지고 단풍이 들기 시작하듯 사람의 신체도 나이 50을 넘어서면 서서히 물이 빠진다. 그럴 때 마음만 앞세워 성성한 시절처럼 행동하다간 화를 당하기 쉽다. 사람마다 정도와 결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로 인생 후반기에는 삶의 무게중심을 공성보다 수성에 두는 게 현명하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 걸음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그랜드 캐니언의 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벼랑 끝에선 걸음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한 걸음만 더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다가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한 걸음 더 하다가 평생 쌓아 올린 명성과 재물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사례를 얼마나 많이 보는가. 만족할 줄 몰라 치욕을 당하고 적당할 때 그칠 줄 몰라 위태로움에 처했다. 노자는 말한다.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들이 효성과 자애로움을 회복할 것이다. 기교를 끊고 이해관계를 버리면 도둑이 없어진다. 소박하게 살고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라. 노자에 따르면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는 게 도에 더 가까운 삶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말한다. 항상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사실 매우 적은 것들이다. 삶의 반환점을 돌며 지난 날을 돌아보니 실제로 그렇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가진 게 많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게 적다고 덜 행복한 것도 아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가진 게 적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갖고 싶은 걸 모두 갖고 쾌락을 향유하며 부를 축적해보지만 돌아서면 텅 빈 마음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삶의 의미인데 소유물이나 쾌락, 돈에선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식물원이 아름다운 건 식물원이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식물원이 내 소유라면 나는 그 아름다움을 한순간에 잃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까라는 세속적 욕심이 앞서 식물원의 자연을 예전처럼 즐길 수 없을 것이다. 식물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식물원의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것이다. 노자는 말한다. 훌륭한 무사는 무용을 드러내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훌륭한 승자는 맞서지 않는다. 훌륭한 고용이는 스스로를 낮춘다. 이를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용인의 힘이라 하고 하늘을 짝으로 삼는 지극한 일이라고 한다. 다른 닭이 소리를 질러대고 도전해도 움직이지 않아 마치 나무로 만든 닭과 같다고 해서 목계라고 불리는 싸움닭은 냉정한 승부사를 상징한다. 어느 분야에서든 경지에 이른 사람은 힘을 함부로 뽐내지 않는다. 칼을 칼집에 넣은 채 상대에게 무언의 힘을 보여줄 뿐 먼저 칼을 뽑지 않는다. 상대가 깐죽거리며 싸움을 걸어와도 목계처럼 초연한 마음으로 냉정함을 유지한다. 잘 싸우는 사람은 상대가 도발적으로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욕을 하며 화를 북돋워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 때를 기다리다가 상대의 허점이 보일 때 일거에 공격해 승부를 끝낸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선 가진 걸 모두 걸고 승부수를 던지는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승부수가 통하려면 태산처럼 장중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지간한 변수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목표에 전념할 수 있다. 노자는 말한다. 비움이 지극하면 고요하고 돈독함을 지킬 수 있다. 영원한 걸 알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면 공평해진다. 하늘은 곧 도가 되고
돈은 영원하니 죽는 날까지 위태롭지 않게 된다. 자신의 일을 타인에게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건 스스로 너그럽고 공평하다는 증거다. 마음의 품이 넓지 못하면 타인을 믿지 못하고 일을 맡기지 못한다. 이 일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오만함의 발로다. 타인을 나와 대등한 인격을 가진 성숙한 존재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아는 사람 중 최고의 위임 전문가는 세종이다. 세종은 능력이 출중했지만 오만하지 않았다. 그는 아랫사람들을 믿었고 국정을 신하들에게 위임했다. 인재를 뽑았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면 뽑지 않는다라는 세종의 인재관은 오늘날 글로벌 기업의 CEO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세종은 신하들과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국정의 가닥을 잡은 후 세부적인 실무는 그대들이 알아서 전장하라 라며 각 분야의 팀장급 신하들에게 맡겼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허물이 있어도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탓하지 않았다. 특히 밤낮으로 오랑캐를 대적해야 하는 국방 분야에선 위임과 면책의 범위를 대폭 확대시켰다. 황희는 나흔이 될 때까지 국가에 헌신했고 김종선은 60이 넘는 나이까지 변방을 꿋꿋하게 지켰다. 성격이 꼼꼼하다는 것과 책임감을 가진다는 건 일면 통하는 지점이 있다. 하지만 그게 내 삶에 투영될 때 나를 옥죄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종의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면 이제는 마음의 품을 넓히고 비움으로써 이를 수정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